세계의학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선언된 중증 질환이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완치되는 기적적인 사례가 연이어 보고되고 있어요. 미국 CNN 의학 전문 취재팀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중증 아토피 환자가 한국 전통 발효식품을 접한 후 극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왜 세계 각국의 의사들이 한국의 전통 식문화에 주목하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7살 소녀 릴리의 생명을 구한 한국 할머니와 한식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잠시만요. 구독하셨나요? 1초 만에 할 수 있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한국의 감동 사연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 안데르손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대학병원 간호사로 17년간 일해왔어요. 제 나이 45세 평범한 스웨덴 여성으로 살아왔습니다. 3년 전 비행기 교종사였던 남편 에릭은 악천후 긴급 의료 수송 임무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 저는 7살 딸 릴리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 너무 가려워. 매일 밤 들리는 릴리의 울음소리는 제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릴리는 2살 때부터 심각한 아토피 피부염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유아기 피부 질환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릴리의 작은 몸은 붉은 발진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고 가려움을 참지 못해 밤마다 피가 날 정도로 긁어댔습니다. 안데르손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릴리의 상태는 일반적인 아토피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스톡홀름 대학병원 피부과 최고 권위자인 라르손 교수의 진료실에서 들은 말이었어요. 스웨덴 최고의 의료 시스템 속에서도 릴리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스테로이드 크림, 면역 억제제, 광선 치료 가능한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부작용만 점점 심해졌어요. 이런 증상을 동반한 아토피는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의사들의 설명은 항상 이론적이었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릴리가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심한 가려움과 통증, 그리고 강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릴리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2주 만에 체중이 3kg이나 줄었어요. 7살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감소였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먹기 싫어. 먹으면 더 아파. 식탁에서의 매 끼니는 전쟁이었어요. 릴리는 울며 음식을 거부했고 저는 딸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게 하려고 애원하고 때로는 화내고 결국에는 함께 울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영양실조 위험이 있다며 경고했지만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 만난 그분, 점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한국인 교환 교수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68세의 할머니는 제 슬픔을 물었고 저는 왜인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어가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점순 할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우리 집 문 앞에는 작은 도시락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둥글게 말린 이상한 음식과 따뜻한 국물이 담긴 보온병이 있었어요. 한글로 쓰인 메모가 있었지만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점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작은 도시락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시락을 받은 날 저는 솔직히 의심스러웠어요. 낯선 사람의 음식을 아픈 내 아이에게 먹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릴리가 도시락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이게 뭐야? 냄새가 좋아. 몇 주 동안 어떤 음식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릴리가 처음으로 음식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릴리는 둥글게 말린 음식 나중에 알게 된 김밥이라는 것을 손으로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 더 먹어도 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릴리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릴리는 김밥 3조각과 국물 미역국이라고 했어요.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 그날 밤 기적처럼 릴리는 평소보다 덜 긁으며 비교적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제 동료 한나가 집에 들렀어요. 한나는 독일 출신으로 스웨덴에 온 지 15년 된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엠마, 조심해야 해. 동양 음식에는 MSG 같은 중독성 있는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대. 그래서 맛있게 느껴지는 거야. 한나는 인터넷을 뒤적이며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 음식은 여러 가지 강한 양념과 첨가물로 만들어져 서양인의 건강에 해롭다고 해요. 특히 발효식품은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읽은 기사에 따르면 그들은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음식을 이용하기도 한데 김치 외교라고 부른대. 한나의 말은 제게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저는 릴리의 건강이 더 나빠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점순 할머니가 또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할머니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릴리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냉정했어요. 도시락을 거절한 후 릴리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다시 식욕을 잃었고 밤에는 통증으로 더 심하게 울었어요. 일주일 만에 릴리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피부 감염이었어요. 안데르손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릴리를 바라보며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17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돌봤지만 정작 내 아이는 살리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울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안데르손 씨 기억하시나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40년간 영양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점순 할머니였어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한국에서 대학병원 영양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 아들을 따라 스웨덴에 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약식동원이라고 해요. 음식과 약이 같은 근원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토피 같은 면역 질환에는 특별한 음식이 필요해요. 처음으로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릴리를 위해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안데르손 씨, 저는 점순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어른을 이름만으로 부르지 않아서 점순 할머니라고 불러주세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점순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그녀의 주름진 손에는 작은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한글과 영어로 꼼꼼하게 정리된 문서들이 보였어요. 이건 제가 40년 동안 병원에서 환자들의 식이요법을 연구한 자료예요. 특히 아토피와 같은 면역 질환에 도움이 되는 한국 전통 식단이죠. 점순 할머니는 스크린을 돌려 보여주었어요. 거기엔 놀라운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 특정 한식 식단을 따른 아토피 환자 그룹의 78%가 6개월 내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결과였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아토피 발병률이 낮은 나라 중 하나예요.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식이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저는 간호사로서 의학적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점순 할머니가 보여준 자료들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 근거가 있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요. 이것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잡아주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요.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중금속을 배출하고 항염 효과가 있어요. 할머니의 설명은 계속되었고 저는 그녀의 말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병원 근무 중 한국인 환자들을 돌본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빠른 회복력이 항상 놀라웠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릴리가 잠든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음식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밤새도록 논문과 의학 저널, 다큐멘터리를 찾아봤어요.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수명이 증가한 국가였어요. 특히 1970년대에는 기대 수명이 낮았지만 5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식생활 패턴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어요.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료에서는 한국인들의 비만율과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았어요. 이것 역시 식이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다음날 아침 릴리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음식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병원 식단은 릴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점순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릴리를 위한 음식을 가져와 주실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점순 할머니는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간호사들의 의심스러운 시선 속에서도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따뜻한 쌀밥과 투명한 국물, 그리고 여러 작은 반찬들이 있었어요. 양념은 최소한으로 했어요. 순한 맛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적응시켜야 해요. 릴리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계속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점순 할머니는 각 음식의 이름과 효능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미역국이에요. 해독 작용이 뛰어나고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줘요. 이건 오이무침인데 열을 내리고 수분을 공급해줘요. 여기 콩나물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소화를 돕죠. 식사 후 릴리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릴리는 점순 할머니의 도시락을 먹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어요. 의사들은 릴리의 호전 속도에 놀랐지만 그들은 그저 면역 기능의 일시적 회복 정도로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집에 돌아온 후 점순 할머니는 매일 우리 집에 들러 릴리를 위한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할머니는 저에게도 요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웨덴의 제 부엌에서 된장찌개가 끓고 김치를 담그는 진풍경이 펼쳐졌어요. 된장과 고추장은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요.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이런 발효식품으로 자연 치유력을 높였어요. 점순 할머니의 음식 덕분에 릴리의 상태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피부의 붉은 반점이 줄어들었고
가려움도 많이 감소했어요. 무엇보다 릴리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릴리는 이미 다른 아이처럼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나가 갑자기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김치를 만들고 있는 점순 할머니를 보고 경악했어요. 엠마, 정신 차려.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건 거의 아동학대 수준이야. 한나는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릴리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동복지국에 신고할 거야.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음식으로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범죄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릴리가 명백히 좋아지고 있는데 한나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점순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안데르손 씨, 제가 방해가 된 것 같네요. 먼저 가볼게요. 할머니가 떠난 후 저는 한나에게 화를 냈어요. 릴리의 의료 기록과 최근 혈액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얼마나 상태가 좋아졌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듣지 않았어요. 동양인들은 우리 문화에 침투하려 한다고. 그들의 음식은 우리 몸에 맞지 않아. 한나의 편협한 생각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17년간 친구였던 사람이 이런 면을 보이다니. 결국 저는 한나에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음이 무거웠지만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 병원에 출근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한나가 정말로 아동복지국에 신고했고 조사관이 오후에 우리 집을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패닉에 빠진 저는 점순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어떡하죠? 이제 릴리가 다시 아프게 될까봐 무서워요. 점순 할머니는 침착했어요. 그녀는 스웨덴 의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한국의 의학 논문들과 연구 자료를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어를 잘하는 아들인 교환 교수도 함께 오기로 했어요. 오후 3시 조사관과 소아과 의사가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점순 할머니와 그녀의 아들 교수도 함께였어요. 릴리는 조사관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놀았습니다. 점순 할머니의 아들은 유창한 스웨덴어로 모든 음식 재료와 조리법을 설명했어요. 이 모든 식재료는 스웨덴 식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은 것들입니다. 발효 과정은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전통 방식이고 오히려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입니다. 교수는 서울대학교와 하버드 의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도 보여주었어요. 한식의 항염 효과와 면역 조절 기능에 관한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조사관은 모든 것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안데르손 씨, 아이의 상태가 확실히 좋아 보이네요. 의료 기록을 보니 놀라운 호전이 있었군요. 저희는 아이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 떠난 후 저는 무릎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릴리는 제 무릎에 뛰어와 안겼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점순 할머니 음식이 마법 같아. 그 순간 저는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필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릴리의 웃음이었습니다. 점순 할머니의 지혜가 제 딸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했어요. 이제 저는 이 지혜를 배우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릴리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아토피로 고통받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의 릴리는 활기차고 건강한 8살 소녀였습니다. 점순 할머니의 한식 덕분에 릴리는 6개월 만에 완전히 새로운 아이로 변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동복지국 교사 이후 릴리의 담당 의사인 나르손 교수가 저희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는 병원에서 공식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안데르손 씨, 릴리의 회복은 의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한식 식이요법과 아토피의 연관성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연구에 점순 할머니는 한식 전문가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도 간호사로서 연구팀에 합류했고 다른 아토피 환자들에게 한식 식이요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10명 중 8명의 환자가 3개월 이내에 뚜렷한 증상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식의 발효 식품과 균형 잡힌 영양소가 면역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르손 교수의 발표는 스웨덴 의학계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교수는 저희에게 한국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연구를 위한 프로젝트였어요. 엄마, 한국에 가면 점순 할머니 집도 볼 수 있어요? 릴리의 질문에 웃음이 나왔어요. 점순 할머니는 3개월 전에 아들의 교환 교수 임기가 끝나 한국으로 돌아갔거든요. 떠나기 전 할머니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모은 레시피예요. 영어로 번역해 두었어요. 릴리를 위해 잘 활용하세요. 할머니가 준 레시피북은 저희 삶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릴리와 함께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요리에 도전했고 저희 집은 점차 작은 한국이 되어갔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미역국. 이제 이런 단어들은 저희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출발 2주 전 저는 병원에 휴직 계획을 알렸습니다. 동료들은 놀랐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한나도 뉘우침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릴리의 변화를 보고 자신의 편견을 인정했어요. 미안해, 엠마. 내가 너무 편협했어.
릴리가 이렇게 건강해진 걸 보니 정말 기적 같아. 짐을 싸면서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릴리, 절망적이었던 저의 마음, 그리고 기적처럼 나타난 점순 할머니. 이 모든 것이 저희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 스톡홀름 알란다 공항. 저희를 배웅하러 온 나르손 교수가 제게 작은 패키지를 건넸어요. 이건 서울대 의대에 전달할 연구 제안서입니다. 안데르손 씨, 당신과 릴리의 사례는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더 깊이 연구하고 돌아오세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릴리는 설렘에 들떠 있었어요. 그녀의 가방에는 점순 할머니가 가르쳐준 한국어 단어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릴리가 연습한 한국어 인사말이 귀엽게 들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웨덴의 하얀 설원이 점점 작아지고 저희는 12시간 후에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한국에서는 모두가 김치를 먹나요? 점순 할머니처럼 다들 친절한가요? 릴리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모든 답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저희에게 기적을 선물했고 이제 저희는 그 기적의 본고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구름 위에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곧 착륙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30분입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릴리는 흥분해서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릴리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한국 영화를 보고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맛보고 창문으로 펼쳐진 구름 위 풍경을 감상하느라 너무 신이 났거든요. 착륙을 앞두고 창밖을 내다보니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경계선이 보였어요. 그리고 곧 거대한 도시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이었어요. 엄마, 저기 빨간 지붕이 보여. 점순 할머니가 말한 한옥인가 봐.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고 저희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기내에서 내렸습니다.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한국은 저희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은 유리와 강철로 우아하게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와우, 엄마, 저기 로봇이 있어요. 릴리가 가리킨 곳에는 실제로 안내 로봇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길을 잃은 여행객에게 도움을 주는 이 작은 로봇은 마치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에 저희는 10분 만에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보통 1시간 이상 걸리던 과정이었는데 말이죠. 안데르손 씨, 릴리, 여기에요. 수험을 찾는 곳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점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고 옆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쪽은 제 아들 박 교수예요. 서울대 의대 교수입니다. 스웨덴에서 교환 교수로 있었죠. 박 교수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그는 저희의 짐을 도와주며 공항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바깥 공기는 선선하고 깨끗했어요. 4월의 서울은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어머니 집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숙소에 짐을 풀고 가시죠. 박 교수가 안내한 차는 최신형 전기차였어요. 차 안은 놀랍도록 깨끗했고 내비게이션은 정확한 영어 음성으로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엄마, 저기 봐. 건물들이 너무 높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도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바쁘게 거리를 오갔습니다. 30분 후 저희는 서울 중심부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자 아름답게 조경된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입니다. 스웨덴에서 오신 손님을 위해 특별히 방을 준비해 두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자 점순 할머니의 집이 나타났어요. 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향기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다양한 반찬의 향이 어우러진 냄새였어요. 어서 오세요. 릴리, 많이 컸구나. 점순 할머니는 릴리를 안아주며 반겼습니다. 집 안은 놀랍도록 정갈했어요. 현대적인 가구와 전통적인 한국 장식품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큰 창으로는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이 펼쳐졌어요. 먼저 씻고 쉬다가 저녁 식사예요. 릴리를 위한 특별 음식도 준비했답니다. 할머니가 안내해준 방은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바닥은 따뜻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온돌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화장실은 최첨단 설비로 갖춰져 있었고 변기에는 수많은 버튼이 있어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식탁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20가지는 넘는 반찬들, 찌개, 구이, 전, 나물, 모두 작은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할머니? 릴리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상 차림이라고 해.
여러 가지 음식을 함께 즐기는 거야. 이건 건강한 균형을 위한 우리 방식이란다. 식사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각 음식마다 독특한 맛과 향이 있었고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릴리는 특히 불고기와 잡채를 좋아했어요. 저는 된장찌개의 깊은 맛에 감탄했고요. 식사 후 저희는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릴리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스웨덴에서 우리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한국이 정말 좋아요. 릴리의 말에 점순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 이 낯선 나라가 벌써 저희에게 따뜻한 환대를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첫날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이곳에서의 6개월은 저희 인생의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고요.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센터에 매일 출근하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릴리는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한식과 아토피 연구팀에 합류했어요. 안데르손 씨, 이것 좀 보세요. 릴리의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박 교수가 보여준 화면에는 릴리의 최신 건강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스웨덴에서의 마지막 검사와 비교하니 연역 수치가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염증 지표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한식 식이요법을 시작한 후 릴리의 건강이 회복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어떤 성분이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죠. 연구실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어요. 스웨덴의 연구시설도 훌륭했지만 서울대 의대의 시설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영양분석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저는 간호사 경험을 살려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놀라웠던 건 제가 일하는 연구팀에 다양한 국적의 연구원들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 독일, 일본, 호주에서 온 과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한국 음식의 의학적 효능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항생제 사용량은 가장 높지만 면역질환 발병률은 낮은 독특한 케이스예요. 이 역설의 해답이 전통 식단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온 영양학 교수의 설명이었어요. 그의 이론에 따르면 한국의 발효식품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 항생제 사용의 부작용을 상쇄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다소를 검증하기 위해 저희는 다양한 한식 발효식품의 미생물 구성을 분석했어요. 일과 후에는 점순 할머니가 저희에게 직접 요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구실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실제로 요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김치를 담글 때는 손의 감각이 중요해요. 기계로는 측정할 수 없는 손맛이라는 게 있지요. 할머니의 부엌에서 저는 과학자이자 학생이 되었습니다. 된장의 발효 과정, 고추장의 숙성 시간, 김치의 절임 방법. 모든 과정에는 세대를 거쳐 전해진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희 연구팀은 첫 번째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김치의 유산균이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고 된장의 이소플라본이 염증 반응을 조절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은 거예요.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게재할 가치가 있습니다. 안데르손 씨, 공동 저자로 참여하시겠어요? 박 교수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간호사로 17년을 일했지만 학술 논문의 저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었습니다. 연구 외에도 한국 생활은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대중교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깨끗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일상이 해결되는 편리함도 놀라웠고요. 특히 음식 배달 시스템은 저를 감탄시켰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배달의 민족 앱으로 치킨 시켜 먹자. 릴리는 한국 문화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국제학교에서 한국 친구들도 사귀었고 이제는 간단한 한국어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종종 겸손 할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할머니, 김치찌개 맛있어요. 더 주세요. 한국 생활이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니에요. 언어 장벽이 있었고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 덕분에 어려움은 항상 극복할 수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저희 연구팀의 논문이 네이처 이뮤놀로지의 게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 전통 발효식품과 아토피 피부염 장피부 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연구였어요. 이 논문은 한식의 의학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안데르손 씨, 이제 한국에서 정식으로 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 연구팀에 정규직 자리가 있습니다. 박 교수의 제안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저희에게 너무 좋았거든요. 릴리는 완전히 건강해졌고 저도 새로운 경력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릴리와도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릴리에게 물었어요. 우리 한국에 더 오래 살까? 아니면 스웨덴으로 돌아갈까? 릴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이 좋아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제 저희에게 단순한 연구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점순 할머니의 한 그릇 김치가 저희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이제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 저는 서울 한강공원의 벤치에 앉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한강의 잔잔한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며 주말을 즐기고 있었고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멀리서 릴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점순 할머니와 함께 피크닉 매트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릴리의 건강한 웃음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생명이 위태로웠던 아이가 이제는 볼이 발그레해진 채 한강공원을 뛰어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김밥을 만들었어요. 릴리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넣었지요. 점순 할머니는 도시락통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알록달록한 김밥과 유부초밥, 과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신 거였죠. 저희 셋은 한강을 바라보며 즐겁게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한국어 시험에서 90점 받았어요. 릴리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녀는 이제 간단한 한국어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를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국제학교에서는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고 주말마다 한국 친구들과 놀이공원이나 영화관에 가는 것을 즐겼어요. 스웨덴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날짜는 이미 2달 전에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박 교수의 제안을 수락해 저는 서울대 의대 연구팀의 정규 연구원이 되었고 릴리는 국제학교에 정식 입학했거든요. 안데르손 씨, 결정 잘 하셨어요. 릴리도 행복해 보이고요. 점순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는 제2의 인생을 찾았으니까요. 연구 논문이 발표된 후 저는 세계 각국에서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식을 통한 아토피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미국, 영국, 독일 등지의 의학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제 경험과 연구가 세계의학계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실제 환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논문이 발표된 후 전 세계에서 온 수백 통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대부분 아토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었죠. 안데르손 씨 덕분에 우리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식 식이요법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아이의 피부가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연구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점순 할머니의 한 그릇 음식이 릴리를 살렸고 그것이 이제는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생활 측면에서도 한국은 저희에게 완벽한 터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것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아파트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품, 새벽에도 불이 켜진 편의점,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모바일 결제,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 특히 안전함은 스웨덴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수준이었어요. 릴리가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아도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 밤늦게 귀가해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낮은 범죄율은 통계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피부로 느끼고 있었어요. 의료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한 번은 릴리가 주말에 갑자기 고열을 보였는데 응급실에 가자 30분 만에 진료부터 약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끝났어요. 게다가 의료비는 스웨덴의 절반도 안 되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사진 찍어요. 피크닉 중에 지나가던 한국인 가족이 저희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들은 외국인 엄마와 딸이 한국 할머니와 김밥을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사진을 함께 찍자고 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교류가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사진을 찍은 후 그 가족은 저희에게 귤까지 나눠주고 갔습니다. 릴리는 해맑게 웃으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엄마, 나 정말 한국이 좋아요. 여기가 우리 집이죠? 릴리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한강 위로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졌어요. 점순 할머니는 저희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나눠주셨습니다. 한국에는 인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만남을 의미하죠. 우리의 만남도 인연이었나 봐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전 스웨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점순 할머니의 한 그릇 음식이 릴리의 생명을 구했고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은 저희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운명적인 곳이었다는 것을,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생명의 선물이라는 것을. 해가 완전히 지고 한강 위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점순 할머니가 저희에게 준 선물을 이제는 저희가 세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한식의 기적을 저희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겠다고.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릴리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이제 시작이야. 릴리,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한강의 잔잔한 물결 위로 비친 달빛처럼 저희의 새로운 인생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식의 기적이라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스웨덴의 간호사 엠마와 그녀의 딸 릴리가 한국인 점순 할머니의 한 그릇 음식을 통해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을 찾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여정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 문화의 교류가 아니라 한국의 오랜 지혜가 담긴 식문화가 현대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한 생명을 구한 기적 같은 사연입니다. 약식동원여스 덩윤의 철학이 담긴 한식의 과학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기도 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주변의 한식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해외에서 한국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